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건물, 집합건물 등기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 등기부를 편성한 거예요. 자, 등기부를 편성하니까 내용 채워 넣어야 되죠. 자, 채워 넣는데 제가 지금요,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만 내용이 복잡하다 그랬습니다만은 사실은 토지 등기부도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하고 달라요. 자, 다른데요. 자, 제가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더 설명 다 하고 나서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을 여기 프린트상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표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는데 밑줄 긋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밑줄 긋는 거하고 제가 외울 때 밑줄 긋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이제 놔두시고 설명만 들으시고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자,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 거분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아파트 건설회사 사장이 되어가지고 실제 아파트 한 채 지어보면 됩니다. 아파트는 짓고 그다음에 등기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해보면은 내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파트 한 지어봅시다. 자, 아파트는 짓습니다. 자, 아파트는 짓는데요. 자, 일단은요. 자, 여기 토지,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겠죠. 아파트가 올라가려면요. 기본적으로 토지가 필요합니다. 자, 토지가 필요한데, 자, 이 토지를요, 토지 등기부를 먼저 한번 볼게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요 토지 등기부에 어떻게 되었냐? 자, 각구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각구에. 자, 1번 소유권 보존. 자, A,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렇게 등기됐다면은, 자, 이 토지 소유자가 각 A입니다. 그러면은 아파트 지으려 그러면은요, 건설회사에서 땅을 매입해야 되겠죠. 뭐 지주 작업 거쳐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산단 말입니다. 자, 땅을 사는데, 자, 누가 사느냐? 자, 지가 아파트 올라가는 것이 삼성건설에서 올린다 칠게요. 자, 레미안입니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A로부터 삼성건설의 땅을 삽니다. 자, 2번의 소유권 이전. 자, 이전 매매. 자, 주식회사 삼성 요렇게 땅 샀습니다. 삼성건설에서 토지 매입한 거예요. 자, 이제 삼성 땅이 됐죠. 그죠? 자, 됐으니까 이제 건물 올라갑니다. 자, 건물이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15층까지 올라갔어요. 자, 옆으로 6칸입니다. 자, 그러면은 15층짜리 6칸입니다. 전유 부분 90개죠, 그죠? 자, 90개 전유 부분 생겼습니다. 자, 이제 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를 하는데 구분 건물 같은 경우 등기부 모습이 일단 한 동 전체를 특정하기 위하여 한동 건물 표제부가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동 건물 표제부를 만듭니다. 표제부. 자, 한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한동 건물 표제부 여기 내용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한동이 특정되었죠. 그 다음에 한동을 특정한 다음에 요건지 특정이 됐죠. 그럼 요 각각을 무엇이라 그러느냐? 전유 부분이라 그랬나 그랬잖아. 그죠? 그 전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유 부분 요거를 특정하기 위해서 표제부를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 특정하기 위해서 표제부를 별도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 전체 표제부는 요 건물에 한 개만 있겠죠. 전유 부분 표제부는 요 건물에 6칸에 15층이니까 90개 있겠죠. 90개 표제부가 밑에 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생략한 거예요. 그리고 자, 표제부 만들었고, 그럼 각구는 각각마다 각 전유 부분마다 각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각구는 별도로 나오는 겁니다. 각구. 자,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건물을 최초로 신축했으니까 보존 등기하겠죠. 누구 명의로? 신축자 명의로 보존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누가 지었냐? 삼성건설에 저 집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1번 각구 1번 등기는요. 자, 소유권 보존. 자, 주식회사 삼성 이래 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으면 1번 등기는 항상 건설회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샀는데 아니에요. 처음 사는 게 그 삼성건설에서 집을 짓고 내한테 팔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자면이나 보도는 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건설에서 그죠? 소유권 가지고 있다 그죠? 어느 건물 표제부 요걸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권리는 소유권 가지고 있다. 부동산은 표제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표제부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보도 능기하고서 표제부 내용 채웁니다. 표제부를 채우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건물이 요 위에 있죠. 그죠? 건물이 밑에 토지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이것은 어쨌든 건물 등기부지만은 건물과 토지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건물이 위에 있습니까? 토지가 위에 있습니까? 건물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상단부 위에는 건물 들어갑니다.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토지 들어갑니다. 토지 위에는 건물 들어갑니다. 위에 전유분 표제부에도 위에 여기는 건물 들어가고요. 밑에는 토지가 들어가요. 토지가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데 라고 할게요. 이제 자 구체적으로 건물에 관한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토지에 관한 무슨 내용이 들어갈 거냐 말입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이래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쨌든 표제부잖아. 그죠? 어쨌든 표제부기 때문에 표제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어쨌든 부동산을 특정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표시가 들어가요. 특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표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토지에 관한 내용은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표제부니까 이게 표제부니까 어쨌든 특정하는 표시가 들어가요. 표시. 그리고 전유부분 표제부에도 어쨌든 표제부니까 어쨌든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표시가 들어가요. 표시. 그리고 어쨌든 토지에 관한 내용도 어쨌든 표제부니까 어쨌든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외울 때 이래 외우는 거예요. 한동 전체 표제부든 전유부분 표제부든 그것이 건물이든 토지든 어쨌든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어쨌든 표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뭘 표시하는지 표시가 특정하는 내용의 차이가 될 거다. 그죠? 그러면 표시는 표시인데 특정하는 건 특정하는데 뭘 특정하느냐 요 앞에 대상만 지정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표제부가 딱 체계가 잡힙니다.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건물은요. 건물에 관한 양은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동 전체 표제부니까 건물은 무엇을 특정하지? 그러니까 한동 건물이니까 한동 건물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동 건물. 그럼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에 관한 사항은 뭘 특정하지? 건물은 건물인데 이거는 전유부분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전유부분 건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토지인데요. 토지. 자, 토지에 대한 권리인데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건물 소유자들은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대지권이라 그랬죠. 대지권인데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게 대지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이런 이용권이 대지권이 되는데 이 대지권은 요 건물 소유자 각각이 한 개씩 다 가져가는 건 아니죠. 요 한 개로 형성되는 대지권을 일부씩 나눠 가진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어쨌든 지분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분 건물에서 건물 등기부의 토지에 관한 내용을 적는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적느냐? 이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토지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동 전체 표제부,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이 대지권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 대지권을 행사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토지. 즉, 이 한동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이 토지가
이 토지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대한민국 토지가 3천만 필지가 있단 말입니다. 3천만 필지 중에서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 특정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가 아니라 대지권으로 사용하는 토지다. 그죠? 그래서 대지권 목적인 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반대로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이 뭐라고 채워졌다. 이 얘기는 이 한동 건물에 깔고 앉아 있는 이 토지가 특정되었다. 즉 이 한동 건물에 깔고 있는 이 토지가 특정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건물에 깔고 있는 이 토지는 먼저 특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요 전유부분 소유자가 요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대지권의 종류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지권이 되는 권리가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표시라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래야 돼요. 여기 건물 등기 한동 건물 전유 표제부 요 건물 등기부인데 토지는 뭐가 들어가지? 토지는 요 건물 등기부에서는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한동 전체 표제부는 요 대지권 행사는 요 토지 요게 들어가고 어느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행사하는지 요게 한동 전체 표제부 들어가고 여기에는 요 대지권의 종류가 어느 건지 요걸 특정하고 들어간다.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어느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행사하는지 토지를 특정하고 특정했다면 이 토지에서 무슨 권리로서 대지권 행사하는지 대지권 표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뼈대를 잡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이게 시험 문제 보기 문항입니다. 맞죠? 제가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요 건물 요 글자, 요 글자, 요 글자 순서를 읽은 거잖아요.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이게 세 줄입니다, 지금. 글자로 적어놓으면 이게 뭔 얘기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순서대로 이거 그냥 그대로 적은 건데, 그죠? 맞죠? 그대로 적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안 외워져 있어 그러면 뭔 말이지 이래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해볼게요. 이란단 말입니다.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은 한동 건물 표제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에 나오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요 그대로 읽었잖아요, 그죠? 쉽죠, 그죠?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험 문제 보기 문항 되면요 한 3분의 2가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양식을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등기부 양식을. 자, 이제 뼈대를 잡았습니다. 뼈대를 잡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요 뼈대 잡을 때 여기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 뭐가 들어가는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뭐가 들어가느냐 문제는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이 한동 건물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건물이잖아, 그죠? 한 전유 부분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건물이죠. 어쨌든 건물이니까 어쨌든 건물 표제부에서 특정한 내용을 전제로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건물 등기부 표제부는요. 소재 들어갑니다. 지번 들어갑니다. 종류 들어갑니다. 구조 들어갑니다. 면적 들어갑니다. 어쨌든 건물이니까 자, 소재 들어갑니다. 지번 들어갑니다. 종류 들어갑니다. 구조 들어갑니다. 면적 들어갑니다. 진짜 다 들어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다 들어갈까?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한동 건물 표제부에서 요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니까 요 건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자, 이 건물 전체가 대한민국 A동에 있다.
자, 돼지 집어는 5번이다. 자, 종류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철골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서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5층 아파트다. 요래 되어 있다 칠게요. 자, 요것이 구조입니다. 요것이 종류입니다. 종류인데요. 자, 요렇게 아파트 앞에 어떤 용도가 안 나와 있으면 단일 용도입니다. 단일 용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일 용도입니다. 요즘은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요, 지금 하나의 아파트 용도는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저 중심가 있죠.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는 인구 유동 인구가 많죠. 사람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이 토지가 아깝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높아 올라가면서 밑에 한 3층까지는 상가로 씁니다. 그리고 위에 주거용으로 쓰는 거 있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어떻게 되어버렸냐. 단일한 건물,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이 그 부분에 따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쓸 때는 복합 용도라 그래요. 복합 용도인데 그 복합은 두 개 이상 용도입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복합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거용과 상가용으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외곽으로 나가면 주상복합 없습니다. 외곽 조금 중심상가가 아니고 조금만 벗어나면은 거기는 상가라 해봤자 그 유동 인구가 적어서 장사 안 돼요. 그런 데는 단일 주거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시내 그 유동 인구 많을 때 장사하면 더 좋잖아, 그죠? 수익이 더 나오니까 그때 주상복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단일한 주거용 용도구나. 여기 뭔가 있으면 두 개 복합 용도다. 그러면 주거용과 상가 같이 쓰는구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종주고였고요. 여기 용도 종주고. 자, 면적은요. 이게 1층부터 15층까지 있겠죠, 그죠? 그럼 1층부터 한 동전부니까 15층까지 연면적 다 나옵니다. 15층까지 연면적 다 나오고, 15층짜리 아파트 같으면 지금 지하는 2층까지 있을 거야, 아마. 지하 2층일 겁니다. 그러면 지하 면적 다 나옵니다. 연면적 다 나와요. 즉,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으로서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일반적인 단독 건물 표제부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들어옵니다. 다 적습니다. 그런데 전유부분 표제부에 한번 가볼게요. 자, 분명히 이 한동 전체가 대한민국 A동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101호 요거는 어느 동네에 있을까요? 한동이 A동이니까 101호도 당연히 A동이지. 그러면 같은 거 두 번 적을 필요는 없지. 안 적고. 한동 건물 전체가 이거 5번 집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101호 요거는 몇 번 집이? 당연히 5번 집이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 적을 필요 없고. 자, 종류. 용도입니다. 종류. 자, 한동 전체가 주거용입니다. 그러니까 101호는 무슨 용도? 주거용. 주거용이니까 같은 거는 적을 필요 없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요렇게 아무것도 안 적혔으면 같은 용도지만 여기에 주상복합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어느 부분이냐? 저층이냐 고층이냐나 용도는 다르잖아요. 그럼 주상복합 그래 버리면은 요것이 저층에 있는 101호다. 그러면은 상가 501호다. 그러면 주거용 달라지겠죠? 그러면 요 종류는요, 전유 부분은요, 여기가 무슨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삼가표됩니다. 자, 시험을 목적으로 한번에 한번 굴러봅시다.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된 출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적는 경우도 있고 안 적는 경우도 있고 그럼 출제를 할까 안 할까? 100% 출제 못합니다. 출제를 한다라고 하고 싶죠, 그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니까 만약에 한다 칠게요. 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는 걸로 정답 처리할 거야? 안 적는 걸로 정답 처리할까요? 적는 걸로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 들어갑니다. 우리 집에 안 적혔잖아. 봐라 이러죠, 그죠? 안 적는 걸로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등기부 등본 들어가 적었잖아. 봐라 이러죠. 그죠? 어떻게 정답 처리해도 바로 이 신청거래 돼버립니다. 어느 쪽으로 정답 처리하더라도 두 경우가 다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럼 어느 경우로 정답 처리하더라도 문제 됩니다. 그러면 내요 안 돼요? 절대로 못 내지. 그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우리는 절대로 수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 자체, 책에서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종이란 것은 여러분의 등기부책 아무리 100건, 1000건 한번 찾아보세요. 전유 부분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책에 적힌 책이 있는지 없단 말입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자, 구조입니다. 구조. 자, 구조가 한동 건물의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된 슬라브 지붕이 있는 15층 구조죠. 101호 요거는 어떤 구조냐? 자, 요 구조가 철골 콘크리트로 집 지은 거 맞아요? 지붕이 있습니까? 없지. 이 한동 전체가 지붕이지. 요거는 천정이 있을 뿐이 지붕 없죠. 자, 요 101호 요거 몇 층이에요? 요 101호 요거는 단층이잖아요. 한동 전체가 15층이지. 그죠? 그러면은 한동 전체, 한동 건물의 구조가 전유 부분의 구조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른 거니까 적어야 되죠. 철골 콘크리트조. 요래 적죠. 면적. 한동 건물의 면적은 1층부터 15층까지 연면적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연면적 다 들어오는데 그런데 요거는 요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한동 건물의 면적과 요 전유물 면적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적어야 되겠죠. 자, 적습니다. 자, 105.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면적은 어느 부분의 면적입니까? 전유 부분 면적이죠. 전유 부분은 내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에요. 복도 면적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복도란 것은 공용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여기 빠집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전유 부분 면적인데 전유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분만 말하잖아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거는 공용 부분이잖아요. 공용 부분은 여기 포함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진하신 분이요. 가가지고 건설에서 나중에 분양받고 전화합니다. 분양받고 나서 건설에 전화합니다. 내가 분명히 분양받을 때는 35평 분양받았는데 자 면적이 만나면 한 계산해 볼게요. 한 평에 3.3058이다. 3058 자 곱합니다. 곱하면 한 110점 되겠네요. 자 110제곱미터 이래 나와야 돼요. 어렴풋이 하더라도 이래 나와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 때 보니까 여기 뜨니까 87제곱미터 나왔더란 말이에요. 이거 건설에서 이게 사기쳤네. 띠묻네 이거. 맞습니까? 나는 분명히 35평 분양받았으니까 제곱미터를 환산하면 3.3058 곱하면 되니까 110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 나오는데 등기부 등본 때 보니까 등기된 거는 87제곱미터 등기됐더란 말입니다. 건설회사한테 당한 겁니까? 당한 게 아니고 원래 이래 됩니다. 이거는요 분양 면적이에요. 공급 면적입니다. 분양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이잖아요. 이거는. 이거 복도 면적 뺐잖아요. 여기는 복도 면적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요즘은요, 여러분 광고할 때요, 옛날에는 이걸 했죠, 그죠? 이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용 면적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세법 배우면 알까요? 세법 배우면 분양 면적 이거 가지고 세금 계산합니까?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 몇 제곱미터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전용 면적입니다. 요 등기부에 넣기 전에 면적 요걸 말해요. 되겠죠, 그죠? 자, 이래 되고, 자 그러면은 자 해놓고 보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의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와 똑같다. 그런데 전유 부분 표제부의 건물에 관한 사항은 일반 건물하고 다르네. 다른데 뭐가 다르냐? 소재 지분은 안 들어오네. 그리고 구조와 면적은 적어야 되네. 그죠? 같은 거는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는 겁니다. 전유 부분의 구조 면적 적는다. 요거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끝났습니다. 자, 토지대 갑니다. 자, 토지대 가는데 자, 토지는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지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요 대지권 행사는 토지가 하는 건지 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한동 건물 표제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물이 요 토지를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물이 어느 토지를 깔고 앉지 그 토지를 특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갈까?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는 어디에서 하느냐?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서 하잖아요. 요거 네 글자만 보세요. 토지 표시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인데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에서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뭐가 들어갑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건물에 깔고 있는 이 토지가 대한민국의 어느 동네에 있을까요? A동이지. 지번은 몇 번일까요? 5번이지. 왜?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가 A동 5번지니까 이게 A동 5번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목은 뭘까요? 집 지었으니까 지목은 돼. 이 토지 면적은 얼마일까요? 뭐 5,0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에 깔고 있는 이 토지가 지금 몇 필지입니까? 이 건물에 깔고 있는 이 토지가 여기 한 필지잖아요. 한 필지예요. 그러니까 1번 토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1번, 2번. 2번 토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참고로 이거는요.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참 상식인데요. 제가 이걸 물으면요. 거의 다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물어보면은 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러고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자, 여기 101동이 있습니다. 102동이 있습니다. 103동, 104동, 105동 이따 칠게요. 아파트 단지는 몇 필지이어야 합니까? 한 필지 이러지 마세요. 제가 지적법 시간에 건물에 걸리는 경계는 없다. 건물에 자르지는 못한다. 하나의 건물을 못 자른다는 얘기지 하나의 단지를 못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아파트가 요렇게 해가지고 한 필지, 요렇게 해서 한 필지, 그리고 요렇게 해서 한 필지 가능합니다. 하나의 건물은 못 자른다는 얘기는 요게 101동이잖아요. 그죠? 101동 요렇게 못 자른다는 얘기지. 하나의 아파트 단지는 여러 필지라도 관계없어요. 자, 이게 101동입니다. 자, 102동입니다. 자, 요 토지는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겠습니다. 그러면 101동에 사는 나는 대지권을 행사합니다. 몇 번지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행사합니까? 몇 번지 토지에 대해서? 5번지에 대해서 이르지 마시란 얘기예요. 나는 여기 살지만 내 토지, 건물에 깔고 있는 토지는 5번지지만은 대지권을 행사하는 대상 토지는요.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 다 행사합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닐 것 같은데. 요거 딱 자르고 여기만 있으니까 요것만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얘기예요. 만약에 5번지만 대지권 행사한다 그러면요. 자, 저녁 먹었습니다. 배가 많이 먹어 배가 더부룩합니다. 소화 좀 쉽게 되겠습니다. 자,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나옵니다. 어디 갑니까? 여기만 행사하면 여기만 다뤄야 돼요. 여기만. 나는 여기만 대지권 행사니까 여기만 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101동 살지만 아파트 단지는 어디 다닙니까?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필지수를 괜히 이렇게 선거놨으니까 그래 보이지. 실제로는요. 이 건물 소유자들은 대지권은요. 모든 토지에 대한 대지권 다 행사합니다. 두 번째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전지분 소유자는 여기만 대지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토지에 다 대지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난 여기 살지만 이게 아파트 다 다니잖아요. 그죠? 다 다니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나 아니죠. 다 이래 알고 있었죠. 그죠? 자, 어쨌든 자,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필지가 특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특정했으면은 요 아파트 깔고 있는 요 토지다. 그죠? 요 아파트를 가지고 요 토지가 특정됐잖아요. 그죠? 특정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건물에 깔려 요 토지를 특정한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이 토지에서 대지권을 무슨 권리로 행사하는지 특정해야 되죠. 이게 대지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이 이제 전유무 표제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얘가 이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리 행사하느냐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건물 소유자 101호입니다. 얘가 이 토지에 무슨 권리 행사합니까 지금? 근데 이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얘가 집 지었잖아요. 얘가 집 지었으니까 얘가 이 건물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건물을 소유하게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에 무슨 권리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 토지가 이 토지죠. 이 토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맞죠?
이 토지가 이 토지고 이 토지 등기부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행사하느냐? 얘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샀잖아요. 사가지고 요 건물 올렸잖아요 지금. 맞죠? 이 건물 올라갈 때 삼성이 땅 사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이상합니까? 갑자기 등장하니까. 얘가 건물 소유자잖아요. 얘가 이거 소유자잖아요. 이 건물 소유자. 이 건물이 이 토지의 대지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토지에 무슨 권리 가져갔습니까? 땅 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지. 대지권은. 얘가 이 토지에서 땅 사가지고 집 올렸잖아요. 사가지고 집 올렸잖아요. 그럼 대지권은 소유권인 겁니다. 소유권? 소유권인데 그런데 요 토지에 대한 요 소유권을 얘가 혼자 다 가져갑니까? 하나의 대지권을 가지고 얘네들이 같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건물 소유자는 요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지분으로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지분. 그러니까 일부 지분으로 행사합니다. 지분으로 행사하는데 지분이 얼마냐? 분모는 면적 들어갑니다. 5천분의 얼마 이래 되겠죠. 요 5천분의 얼마 여기 삼가표의 내용이 여기 건물 평수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건물 평수가 넓으면 요거 높아지고 요 건물 평수가 작으면 요게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대지권 지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그죠? 소유권. 자, 소유권 이게 대지권이잖아요. 그죠? 소유권 이것이 대지권이다. 이 말은 대지권의 종류를 의미하잖아. 지금 종류. 요것이 지분이잖아. 그죠? 지분. 그럼 무슨 얘기니? 무슨 얘기인데? 이 얘기잖아요. 요 전유 부분 소유자는 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행사하는데 어느 만큼이냐? 요만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지권 표시 등기 내역에는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맞죠? 이제 건물 등기부 내용 다 채웠죠. 그죠? 다 채웠습니다. 자, 이제 해석할게요. 자, 이 삼성이라는 사람은 요 표제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 표제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삼성이요. 자, 내한테 분양을 합니다. 말의 분양이지 파는 거잖아. 그죠? 팔았습니다. 자, 권리는 무슨 권리? 소유권. 부동산은 어느 부동산? 표제부. 자, 표제부를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등기를 합시다.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 갑에게 넘어왔다. 그죠? 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뭘 샀느냐? 표제부를 샀다 그랬죠? 표제부를 산다는 게 무슨 얘기냐? 요 건물 중에서 요만큼을 샀고 요 토지에 대해서는 요러한 권리를 대지권으로서 요만큼 취득했다. 이래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요 건물에 대해서 요 건물 사고 요 토지에서는 요러한 권리를 대지권으로 요만큼 취득했으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권리가 항상 같이 넘어옵니까? 같이 넘어오죠. 요렇게 같이 넘어오게끔 만들려고 대지권 등기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못 팔아먹게 만들려고. 그래서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해석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소유권.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권리? 대지권을 가지는데 대지권이 구체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대지권을 가지는데 대지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물 소유자 누구? 갑. 토지 소유자 누구? 갑. 이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석되죠? 건물 소유자 갑입니다. 요 건물 소유자 갑. 전제 문제 없고 토지 소유자 갑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등기로 한번 가봅시다. 가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 갑 안 했잖아 이게. 갑 안 했잖아 이게. 아직 예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분양 못한다 말입니다. 분양 못해요. 분양하려면 뭔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어쨌든 건물 등기부입니까 이게? 어쨌든 건물 등기부에 토지에 관한 내용을 적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입니다.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토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아파트 등기부에는 토지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왜 이거를 적었냐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처분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이 권리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금 건물 등기부잖아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하겠다는 말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래는 토지 등기부에 나타내야 되잖아. 원래는. 그런데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 등기부에 나타내겠다는 취지단 말입니다. 건물 등기부에 나타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토지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에 묶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에 묶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에서 공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건물에 묶어야 되는데 무슨 권리를 묶을까요? 건물 등기부에 공시하겠다는 게 무슨 권리냐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소유권을 공시했잖아요.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을 나타냈으니까 그 토지에 대한 무슨 권리 묶을까요? 소유권 묶어야 되죠, 뭐 당연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 토지에 소유권을 묶어야 됩니다. 토지에 소유권을 묶는다는 얘기는 이 토지 등기부 갖고 있는 이 소유권 이거를 너는 이제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소유권은 아니다. 대지권으로 묶인다. 대지권에 묶이는데 그럼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인데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인지 건물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101동을 위한 대지다. 101동, 102동, 103동을 위한 대지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등기해놓고 이제 다시 분양해 볼게요. 자, 분양합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삼성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함으로써 삼성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이것이 넘어온다. 자, 넘어오는데 자, 부동산은 어느 게 넘어오냐? 표제부가 넘어온다. 표제부가 넘어오니까 이 건물 중에서 요만큼 넘어오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가 대지권으로 요만큼 넘어왔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누구냐? 갑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등기부로 가보자. 토지 등기로 가보니까 갑건 맞습니까? 맞다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데 갑 없잖아. 이게 말이고. 갑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이래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유권은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소유권이 아니라 대지권으로 묶이는데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이냐? 요 건물을 위한 대지권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101동 자체가 요 대지권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101동이. 101동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101동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지권 소유권 취득한단 말입니다. 요 101동 요것이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요. 101동 자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101동에서 권리 취득한 사람이라면 101동 요것이 넘어갈 때 소유권도 같이 넘어가는 걸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동에서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되겠다 하면은 토지에 대한 권리는 101동의 건물이 넘어오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넘었죠. 같이 붙여가 왔잖아요. 뒤에. 따라 붙여가 따라 데리고 와버렸잖아요. 그죠? 데리고 와버리니까 토지 등기부는 따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 101동에 넘어올 때 요걸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글자잖아요. 지금.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글자잖아요. 그죠? 그럼 101동에 가지고 올 때 요걸 가지고 왔잖아요. 건물 등본 보면 뭐가 따라온지 해석되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니까. 같은 글자니까. 토지잖아요. 토지 등기부잖아요. 소유권 대지권이잖아요. 요 토지 소유권 대지권이잖아요. 그럼 요 건물을 가지고 오면은 요 건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권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을 대지권을 가지고 왔는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해석되죠? 그 토지 등기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집 사고 나서 토지 등기부 본석이 있냐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다. 집 사는 토지 등기부 안 받잖아요. 못 받, 보기 싫어서 안 받는 것이 안 보여줍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럼 뭘로 가봅니까?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이랍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안 보니까 일반적으로요. 아파트는 토지 등기부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안 볼 뿐이지. 다 됐습니다. 자, 설명 다 했죠, 그죠? 자,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할 일은 끝났잖아요, 지금 이제. 저는 안 외워도 됩니다. 저는 시험 안 칠 거니까. 여러분은 시험 칠 거니까 여러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할 일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외워야 되는데요. 그냥 무작정 외워지면 안 외워져요. 자, 이제 3페이지 거기 그림에 손대입시다. 손대입시다. 자, 제가 표시하는 대로 표시하세요. 한동 건물 표제부라고 찾으세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서 자, 표제부에서 표시란 글자 있을까요? 표시란 글자 동그라미 치고 무슨 표시냐? 한동의 건물 밑줄 것이고. 조금 내려오면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있을 겁니다. 표시란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라는 글자만 밑줄 것이고. 한동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전유부분 표제부에서 표시라는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전유부분에는 글자 건물 또 밑줄 것이고. 조금 내려오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대지권 표시에서 표시란 글자 동그라미 치시고 대지권이라는 글자 밑줄 것이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배우세요. 글자 보이지 마시고.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건물이 한동 건물이가 한동 건물 특정하는 내용하고 토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 들어가고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의 전유부분이니까 전유부분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 전유부분 소유자가 행사하는 대지권을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1단계 이제 뼈대 잡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한동 건물 표제부의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 등기부와 똑같고 토지에 관한 내용도 일반적인 토지 등기부 내용과 똑같다. 똑같네. 일반적인 건물, 일반적인 토지와 똑같네. 똑같은 건 안 되겠지.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자가 출제했을 때 건물에 관한 사항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를 물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분 건물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건물이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건물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맞아버리잖아요. 토지에 관한 얘기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분 건물 등기부도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런데 토지 등기부 표제부 내용만 알고 있는 사람이 풀어버렸습니다. 맞아버리잖아, 이게. 우연히 맞춰버리잖아, 이거. 그분 건물 모르고도 맞춰버리죠, 그죠? 우연히 맞추는 걸 출제자가 원하지 않겠지. 그는 시험 문제 안 내지, 그럼. 그런데 전유부분 표제부의 건물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건물과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겠지. 그럼 여러분들 전유부분 건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 접수 오른쪽에 건물 번호 1층 101호 되어 있죠. 1층 101호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101호 그 밑에 적으세요. 소재 지번 X 요거 적으세요. 건물 번호가 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설명은 더 길어집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절대로 안 한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건물 번호라는 것은 한 필지비에 건물이 여러 개 있다면 건물 번호 들어가고 한 개만 있다면 건물 번호 안 들어간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 위에 하나의 아파트 단지 밑에 1000세대입니다. 건물 몇 개예요? 1000세대입니다. 건물 몇 개예요? 몇 동이 있습니까? 뭐 101동부터 쭉 있죠. 그죠? 여러 개죠. 그러면 몇 동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필지에 동 하나만 했습니다. 그러면 몇 동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전유 부분입니다. 전유 부분은 어차피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 전유 부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건물 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소재 지번 X 적었죠. 그죠? 그 다음에 철골 콘크리트 조라고 돼 있죠. 철골 콘크리트 조 거기다가 구조라고 적으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96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면적 적으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즉 무슨 말이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구조와 면적이 나온다. 요거를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재 지분은 안 나오고 구조와 면적은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 대지권 표시에는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지 종류라는 글자 보입니까? 대지권 종류 동그라미 치시고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는데 대지권 비율이라고 보이죠? 비율 바로 오른쪽에 지분 적어서 동그라미 치시고. 자, 빨간색 동그라미만 이으세요. 빨간색 동그라미. 몇 개 동그라미 보입니까? 8개 보이죠?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뼈대를 외우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지분, 표제부의 건물은 구조, 면적, 토지에 관한 대지권 표시는 종류, 지분. 요거로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외우는데 좀 더 줄여드릴게요. 8개를 외우는데 2개는 빼드릴게요. 한동 건물 표제부의 건물에 관한 상호, 한동 건물 표시,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한동 건물 표제부니까 한동 건물 표시 나오지. 빼고.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은 전유부분 건물 표시. 이 전유부분이니까 전유부분이지. 빼고. 그러면 빼버리면 여러분은 뭘 외우느냐?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그리고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라.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킬레스건, 대지권에 관한 내용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전제 표제부의 토지에 관한 내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전유분 표제부의 대지권에 관한 내용은 대지권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만들 때 이거 가지고는 거짓말 안 해요. 요거 바꿔서 거짓말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왜 외우라는 얘기고. 그리고 구조, 면적, 종류, 지분 이거 외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끝났습니다. 자, 이제 3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세요. 이 등기부에서 위에 두 개는 했죠, 그죠, 이제? 자, 제일 밑에 가봅니다. 자, 제일 밑에 거 제목이 뭐예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 자, 일단 거기까지. 자, 8글자 박스 치세요. 대지권 취지의 등기 박스 치시고, 기재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기재례가 요겁니다. 여기는 지금 생략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지권 취지 등기가 어느 거냐 말입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는요, 요겁니다. 요게 대지권 취지 등기, 요게 대지권 취지 등기 적혔죠, 그죠? 3페이지에서 요렇게 해놓으세요. 요게 대지권 취지 등기란 겁니다. 그럼 대지권 취지 등기에는요, 구체적으로 뭘 적냐?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지 그 뜻하고, 소유권, 대지권 여러 적어놨죠, 그죠?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어떤 건물을 위한 대지권인지 건물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지권 취지 등기에는. 자, 순서대로 읽을게요. 대지권 취지 등기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인지 건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오. 맞죠? 뭐 순서를 읽은 겁니다. 대지권 취지 등기에는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지 그 뜻하고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인지 건물 특정한다. 이거잖아, 그죠? 그럼 이 순서를 읽었는 거예요. 읽어놓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 대지권 취지 등기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의 뜻과 어느 건물의 대지권인지 건물을 특정해야 된다. 이게 한 3줄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글자로 적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지? 이 말이지. 그럼 이 말을 하려면 이 말을 분석할 거잖아. 등기부 양식이 오면 되지. 그러니까 구분건물 등기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등기부 양식을 안 외워서 이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안 외워서. 외우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참 우리가 이제 한글이 안 돼요, 이게. 한글이. 국어가 안 돼요.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지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소유권의 대지권이다. 지정권의 대지권이다. 뭐 이래 나오겠죠. 그죠?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 뜻. 요게 어떤 권리가 대지권인 뜻입니다. 요게.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러거든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건물 표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이제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등기부 양식을 뚝 돌아가지고 어떤 권리가 대지권의 뜻인지는 여기 어디에 적혔습니까? 이랬나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권리가 대지권의 뜻이라는 말 어디 나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어드립니다. 자, 여기 적으세요. 여기에. 이 공간에 쓸 거예요.
여기다가 언어 권리가 대지권인 뜻.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 언어 권리가 대지권의 뜻 이거 어디 적겠습니까? 이거 묻지 마란 말입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취지 등기는 언어 권리가 대지권의 뜻과 언어 건물을 위한 것인지 건물 특징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양식 다 했습니다. 다 외우세요. 자,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끝 아니요, 시작이에요. 이제 외우고 나서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그죠?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설명하느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대지권 표시 등기입니까? 요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등기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대지권 취지 등기입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등기와 대지권 표시 등기와 대지권의 취지 등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데 이게 다르다는 걸 인식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게 당연하지. 풀리면 안 되지. 그러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거 구별 안 하고 문제 풀거든요. 그리고 또 쓰는 것이 이거는 적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제가 구분 건물 가지고 이거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다시 설명할 거니까 요거하고 묶어서 대지권 등기라 그래요. 그럼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표시 등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대지권 등기하면 두 개 같이 생각해야 돼요. 대지권 표시 등기 그러면 전지부문 표제부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표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 표시 등기와 대지권 취지 등기가 다르다 말하면 이게. 이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걸 인식을 안 하고 구분금을 문제 풀려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반드시 외우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합격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면은요 나중에 수업 진도가 안 나가요. 제가 힘들어져요. 제가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좀 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아파트 구분금을 등기부 문제, 구분금을 등기 문제를 풀죠, 그죠? 구분금을 등기 문제를 푸는데 근데 등기부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등기부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고 구분금을 등기 문제 푼다는 게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안 풀리는 거예요. 필리핀에 사는 애입니다. 필리핀에 사는 애한테 눈이 왔단 말입니다. 눈에 대해서 논문을 써오라 그랬어요. 그럼 걔네들은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논문을 써요, 못 써요? 당연히 못 쓰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는데 뭔 그렇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등기부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면서 문제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구분금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럽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안 외웠는데요. 안 풀리지. 아세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만드는 범위를 세워놓습니다. 지분에 관한 문제, 구분 건물에 관한 문제, 판결에 관한 문제, 요 세 놈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을 겁니다. 반대로 갈게요. 그럼 요 세 놈만 해결되어 버리면 등기부 쉬워지겠네요. 구분 건물 때문에 어렵다 그랬으니까 구분 건물 등기부 양식만 외우면 구분 건물이 쉬워지겠네. 믿어보세요. 쉽습니다. 공짜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쉬워지니까 반드시 외우세요.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글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딱 일곱 개 외우는 거잖아, 그죠? 많이 외우는 것도 아니고 공법에요. 용도 지역을 20몇 개 되는 것도 외우죠. 근데 꼴랑 일곱 개 이걸 안 외우는 거예요, 그죠? 참 개인적으로 많이 섭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를 마치는데 제가 지금 구분 건물요. 사실은 요거 다음에 분리처분 금지 문제 나와 있거든요. 분리처분 금지 문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답 글자 보고 답 맞추는 요령이 있어요. 요거는 그 글자 보고 답 맞추는 요령이 있으니 그건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구분 건물 세 가지가 파트가 있어요. 등기용지 편성에 관한 문제 하나, 기재상의 문제 하나, 분리처분 금지 문제 세 가지 파트거든요. 세 가지 파트 중에서 제가 두 번째 파트만 하는 거예요. 기재사항. 요 기재사항 요걸 가지고 3시간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상세히는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최대한 상세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실제 본 수업 들어가죠, 그죠? 본 수업 들어가면은 요 세 가지 내용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30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만에 진도가 끝납니다. 3시간 동안 했는 걸 이거를 그러면 세 가지 다 해서 30분 만에 끝난다? 그럼 이거 15분 만에 15분밖에 안 돼요. 3시간에 15분 만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여들어가 빠른 속도로 갈 거니까 이걸 먼저 해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주등기, 부기등기 들어갑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할게요. 잠시 쉬겠습니다.